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천안축구종합센터 예정 부지를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축구협회와의 재협상 추진 의지와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예정 부지입니다. 시설물 조성과 도시개발 사업에 1,532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과 새로 취임한 박상돈 시장은 축구협회와의 협약이 불공정하다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방문에 나선 시의원들은 천안시의 재협상 추진 의사를 물었고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그때 예전에 했던 협약서 내용 토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면 지금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게 브레이크 걸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또 축구협회가 현재 좀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예. 이번 달까지는 내부 검토를 진행해서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6월 달에 진행한다든지 빠른 시일 내에 협회 측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가 요청을 하거나 추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토지 보상을 앞두고 적절한 보상가 책정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의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강제 수용할 때 최대한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토지 수용 없이 협의해서 이제 보상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제 수용하지 않고 네.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주민들도 이거 해놓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도록. 위원들은 이와 함께 이미 확보된 국도비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추가 확보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맞이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맞출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에는 국도비를 매칭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 조성공사에 대한 이 사업비하고 기타 제한으로 있는 사업비로 이제 최대한 매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당초 축구협회와 약속한 준공 기한보다 6개월 이상 빠른 것이어서 협약서상 준공 지연에 따른 하루 300만 원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온천동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정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 의원들은 현실적인 보상책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천동 싸전지구입니다. 아산시는 LH와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 협약을 맺고 지난 2018년 8월 도시개발 사업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정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개발 사업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처럼 지정물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서 사업도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물 134곳 중 32곳이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주민들은 낡은 집값 보상만으로 갈 곳이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이게 60년 된 건물이에요. 이게 그래 이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요. 평가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막말로 그렇진 않지만은 포장마차 보상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산시의회 역시 주민 대부분이 연령이 높은 데다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가 철거되면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명도 소송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그거는 최후의 수단인 것 같고. 이에 대해 아산시는 행복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원주민에게는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에게 이주 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8차례나 지정물 협의 보상을 요청한 만큼 더 이상 사업을 늦추기는 어렵다며 오는 6월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오는 2021년 말까지 개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년 반 뒤에
공사를 할 수 있고 이제 목적물을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협의랑 수용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과정은 분명히 어느 선언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아울러 규정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개발 전부터 난항이 예고됐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 사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 위반 차량 관리와 정보 공개 등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부터 자동 우편 발송 시스템도 연계해 장애인 주차구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산 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연간 8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풍기 역사를 신설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풍기 모종지구 도시개발 사업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수도권 전철 아산 풍기 역사 신설을 하기로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07년 추진됐다 무산된 지 13년 만입니다. 사업 추진의 가장 중요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C가 1.03으로 기준치인 1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겁니다. 풍기 또 모종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함에 따라서 여건이 이렇게 충분히 조성이 됐다 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역 내에 신설되는 풍기역은 운양 온천역과 배방역 사이에 건립됩니다. 역사 건립에는 1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풍기역이 신설되면 인근의 버스터미널, 아산 천안 고속도로 IC 등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준공될 예정인 풍기 모종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기에 맞춰 추진될 예정인 만큼 도시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모종 샛들지구 18만 평, 풍기 역사지구 22만 평의 도시개발 속도가 풍기 역사 신설과 더불어서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많은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는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업 착수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실시 설계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풍기 역사 건립과 운영 비용은 아산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은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수도권 공공기관 중 하나인 중소기업 유통센터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아직 이전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선제적인 대응 전략으로 유치 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청식.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에게 중소기업 유통센터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향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백화점 운영과 홈쇼핑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곳으로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유치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마케팅과 판로 지원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소득이 증대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2009년에 조성된 이곳 천안 물류유통단지를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45만 천여 제곱미터 중 11만 7천 제곱미터가 미분양 상태인데 KTX와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의 교통망이 사통팔달 펼쳐져 있어
전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물류 유통이 근거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문을 연 충남 중소벤처기업청과 직산에 건립 중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이 올 연말 준공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소기업 유통센터 유치는 박상돈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시는 앞으로 유치 실무진을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중보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차례 연기됐던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우선은 고3 학생들부터 등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매우 조심스러웠던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등교 첫날의 모습,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지난 시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 고3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월 4일 겨울방학에 들어간 지 정확히 106일 만입니다. 학생들은 집을 나서기 전 스스로 코로나19 자가 진단을 했지만 교실까지 가기 위해선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학교 현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까지 하고 나서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이란 생각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학생이다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에 다시 임하겠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아직은 코로나19 확산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이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자녀들이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집에서의 생활보다 이제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기쁨으로 등교를 할 텐데 학교에서의 그런 방역 조치나 나라에서도 더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학교 안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1m 이상 책상 간격을 항상 유지해야 하고 모둠 수업이나 다른 학급 출입은 금지됩니다. 선택교과 수업은 지정자석제로 운영되고 당분간 도서실이나 과학실과 같은 특별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1, 2학년의 등교가 시작되면 학년별 시차급식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등교 시간도 간격을 두고 이뤄질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급에서는 내 책상 닦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모든 생활 수칙이 코로나19 예방에 어긋남이 없도록 세종시 교육청은 고3 학생을 필두로 다음 주부터 학년별 순차적 등교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만에 안에 학생과 교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없이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고 연습하고 오직 우리 아이들의 안전 최고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3 학생들의 등교 첫날, 세종시에선 전체 2,974명의 학생 중 31명의 학생이 발열 등의 증세로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2명의 당선인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이 되자고 강조했는데 과연 이들의 궁합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세종시청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간에 올해 처음 가진 당정 간담회입니다. 시당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춘희 시장과 세종갑 홍성국, 세종을 강준현 당선인이 참석했습니다. 4.15 총선 이후 첫 공식 만남으로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두 국회의원 당선인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의 정책들이 우리 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두 분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통해서 국정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회법 개정안 등 소위 세종시 3법에 대한 조속한 재발의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그리고 또 행복도시법, 세종시법 개정, 이 법률안들이 20대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하면 바로 좀 두 분 당선인께서 좀 발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두 당선인은 당선 이후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3법에 대한 조속한 재발의를 시사했습니다. 세종시법, 행복도시법, 국회법, 또 법원 설치법 등등에서 많은데 원팀이 돼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KTX와 ITX 세종역 설치를 포함한 교통 문제를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과 박물관 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원 2명하고 시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충청권의 모든 국회의원, 지자체장들과 협의해서 세종의 미래를 빠른 시간 내에 좀 다시 써서 진짜로 행정수도의 완성을 넘어서 시출범 8년 만에 처음으로 2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맞이하게 된 세종시. 지자체와 두 당선인이 어떻게 손발을 맞춰 나갈지 주목됩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사생활권에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카이스트 바이오 합성 연구단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 4곳이 입주했습니다. 카이스트의 바이오 원천 기술에 사업화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카이스트 바이오 합성 연구단 R&D 센터입니다. 천연 화합물을 가공하거나 발효 또는 합성 등의 과정을 거쳐 인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은 물론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곳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기반 산업인 바이오 메디컬 활성 소재를 만드는 기초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합성 연구단을 비롯해 수도권에 있던 4곳의 바이오 기업이 이곳 세종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연구단에서 개발한 신소재를 활용해 각종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 등을 만들어 사업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곧 그거를 사업화하는 다른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연구라는 연구자들하고 또 사업을 하신 기업인들이 한 공간에서 한 플랫폼에서 같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종시는 이들 기관의 입주를 계기로 세종을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모두 13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바이오 메디컬 활성화 소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첨단 산업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 도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오늘 바이오 합성 연구단 주식을 갖게 돼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인근 청주 오창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그로부터 약 2달 만에 세종시도 법 취지를 살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을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사고는 모두 10건,
이 중 6건은 신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지역 특성을 살린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역시 핵심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교통단속 카메라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약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내년부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도 확대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보행사고가 빈번한 학원과 주변까지 단속 장비를 설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가라든지 아파트 단지 등 여전히 어린이 보행 안전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행사고가 많은 학원가 주변에도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세종지방경찰청과 함께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적극 단속하고 하반기 중엔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신고제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제보자에게 건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